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의 남자 테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 약세를 보여줬지만 제가 봤을 땐 어느 정도 저점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지고요. 시장의 특징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팡팡팡팡 치고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시장 진짜 굉장히 좋은 시장이에요. 결국 내가 어떻게 종목을 좀 포트폴리오 짜고 가느냐 가장 중요하고, 오늘 시장 흐름 좀 어땠나 좀 큰 그림에서부터 좀 하나하나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우리 시장도 이제는 실적 시즌에 이제 접어들어요. 한 3, 4주 동안 실적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나타날 텐데, 결국 우리 삼성전자, LG전자에서 보았듯이 실적이 주가를 보증해 주지는 않는다. 그러면 결국 지금 시장에 있어서 분명히 실적에 의해서 몇몇 종목들이 급등급락 이러한 부분이 연출되겠지만, 지금은 일단 실적보다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우리가 접근해야 되고, 그러한 흐름은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지는 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처음으로 움직였던 게 유가 관련된,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세를 줬고, 그들은 실제 지금은 거의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우리 한번 유가 차트 한번 보시면, 코로나 발생하고 2020년 4월 20일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장중에 유가가 300% 이상 하락하면서 제발 돈 줄 테니까 배 좀 붙여줘, 우리 원유 좀 가져가, 이러한 때가 며칠 있었어요. 그러다가 40달러, 60달러 올라가더니 이때였죠. 거의 130달러 이상 올라가면서 엄청난 시세를 주고, 여기서 대성 에너지를 비롯한 막 그런 종목군들이 북북북북 올라갔던 때였습니다. 지금 흐름 보면은 106달러 유지하고 있어요. 제가 많은 방송에서 이야기했는데, 유가는 아마 100달러를 전후로 해서 움직임이 연출되고, 지금이 기세라면 아마 이거 치고 올라가는 모양새 나타나고요. 결국 여기서 한번 이 신고가를 쳐줬을 때, 그때 에너지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현 자리에서는 크게 움직이기보다는 이렇게 혼조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쪽 종목군들은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오히려 우리 유가 관련된 ETF는 제가 봤을 때 얘가 진짜 이 신고가 나와버리잖아요. 나와버리고 최고의 신고가가 아마 146달러 정도 될 거예요. 그럼 내가 보고 있는 건 요 130달러 상회하는 자리부터는 오히려 유가 관련된 ETF 인버스 사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 유가 관련돼 가지고는 얘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냐, 앞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냐라고 했을 때, 이번에 아주 이렇게 올라갔던 건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투기 세력들이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쉽게 안 빠져요라고 했을 때, 산유국이나 또 많은 정유사들이 힘이 있잖아요. 파워가 있잖아요. 그들이 이번 기회에 그동안에 억눌렸던 수익을 그냥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유가를 계속 상단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결국 유가의 이러한 상단은 우리 CPI 같은 경우 올해 이번 달에 굉장히 8.5%까지 갔죠. 더 올라갈 거라고 봐요, 저는. 다음 달. 왜? 물가의 가장 핵심적인 게 유가하고 곡물인데, 얘네 둘이 어떻게 돼요? 계속 치솟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CPI가 이번 달이 정점이 아니라 계속해서 올라가.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결국 금리 인상에 대한 템포는 빅스텝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시장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유가 같은 경우는 어느 시점에 얘가 이 신고가를 쳐줄지 모르지만, 그때부터는 분할 매수해 가지고 딱 인버스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왜? 얘 같은 경우 우리가 한번 월봉을 보면 이 자리였어요. 이 자리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유가가 어마무시하게 한 1년 이상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올라가면 결국 유가가 강하게 올라갔을 때 동반되는 게 뭐냐면 경기 둔화예요. 자, 우리가 경기 둔화는 이 유가 올라간 것만 갖고도 경기 둔화 이야기할 수 있는데,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그 뒤에 또 부작용이 경기 둔화예요. 그럼 경기 둔화가 2W이야?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된다면 유가가 6개월 만에 올라가 줬던
그 자리도 그냥 치고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이렇게 급락 나오는 건 어떻게 돼요? 또 반등이 나오니까 이 자리에서부터 이게 146달러거든요. 그럼 130달러 상회하는 자리에서 요거 보고 인버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몇 달을 보고 내려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또 일정 부분 또 반등 나면 무조건 내려가는 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ETF는 또 그 시점에 가서 또 뭐랄까 잘 매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지워지지가 않네. 자, 그렇게 좀 보시고요. 네,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관련된 그 ETF는 우리가 좀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조금 뒤로 놓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게 뭐죠? 비료 사료. 정말 얘네들이 끝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올라가도 돼라고 할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현대사료 같은 경우도 차트 보시면은 그렇게 막 점상 해가지고 고점 만든 걸 오늘 또 돌파해 버렸어요. 그래놓고 두 번째로 이제 한일사료가 이제 또 점상 상한가 만들어 버리면서 얘네 둘의 시세가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빵빵 치고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애들도 같이 동반해서 올라갑니다. 그만큼 이 사료 쪽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의 대장인데 이런 애들은 여러분들이 쫓아가면 될까요? 절대 안 되죠. 결국 이런 애들은 보유자의 영역인데 보유자들이 좀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찌 보면 한번 대대적으로 한번 붙을 분위기에 왔어요. 지금은 뭐 협상 이런 것도 없이 막 서로 뭐 극강의 뭐랄까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위기는 산불도 확 붙고 나면은 꺼지듯이 전쟁도 한번 제대로 붙어버리면 그 다음엔 뭔가 소강 상태가 되면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여튼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진척되고 가고 있고 뭐랄까 벼를 심어야 될 시기가 4월 달까지 심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늦어도 5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올해 농사 다 끝났기 때문에 결국 비료 사료 이 곡물과 관련돼 가지고는 올 한 해 분명히 글로벌 전체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고 그게 극점에 달했을 땐 얘네도 꼭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항상 뭔가 정점으로 다다라갈 수 있는 뉴스가 될 때 그 전에 주가는 이미 다 시세 주고 정점 나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게 꼭지 되면서 오히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점에 우리가 매수를 하게 되면 다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비료 사료, 이 곡물 관련된 종목군들은 오늘도 얘가 한일 사료가 다시 상한가 나왔다는 건 내일도 또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변동 주고 또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애 말고 안 가고 있는 애를 찾는 게 계속 중요하다. 이런 말씀 제가 계속 드리고 있어요.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거 참조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종목군들을 찾는다고 한다면 지금 유럽이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탈피를 위한 지금 방안을 계속 구상하고 있고 그게 미국하고 TF팀까지 만들어가지고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결국 러시아 하나의 단독 공급원으로 천연가스를 썼더니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다 보니까 지금 이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이 카타르 쪽으로 지금 이렇게 뭐랄까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거의 다 됐어요. 그러면 천연가스가 카타르 하면 또 천연가스 이 매장량이 이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유럽 쪽으로 천연가스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건 결국 유럽은 러시아하고 육로로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파이프라인으로 그동안에 아주 저렴하게 천연가스를 받아왔는데 이제는 얘네를 멀리하고 카타르 여기서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LNG 운반선이 필요한 겁니다. 결국 운반선도 계속 발주가 늘어나고 그거로 그 LNG 선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육지에 접안하는 게 아니라 라인을 길게 해가지고 어찌 보면 LNG 관련된 많은 인프라 공사들이 있어요. 그러한 공사는 또 우리가 또 대기업들이 잘할 수 있어요. 건설사들. 또한 이 LNG 선박 같은 경우는 이 전체 발주되는 물량의 거의 80% 이상을 우리나라가 독으로 갖고 옵니다. 그만큼 실력을 인정받았고 품질을 보증받았기 때문에 중국 얘네들이 그 고가의 LNG 선박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조선주들 빵빵 치고 가고 있죠. 한번 차트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는 조선주 하면은 대표가 현대미포조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현대중공업이 벌써 신고가 갔고 현대미포조선도 오늘 같은 날 장중에 변동주지만 어떻게 돼요? 또 93,000원 신고가 때리면서 일주일 지난주 내내 올라갔던 게 조선주들이에요. 조선주들. 왜 얘네들이 이렇게 갈까? 결국 조선주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수주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올해 상반기도 올해 거에 1, 4분기에 36% 이상을 벌써 수주를 담가놨어요. 결국 누적된 실적이 이제부터 실질적으로 반영되면서 올해 조선주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지금 쫓아가 솔직히 지금은 좀 부담스럽지만 결국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더 가게 돼 있어요. 예. 이런 애들 조정 나오면 이제 한 달 이상 나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얘를 매수하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사람이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선 겁니다. 나 조정 들어오면 사야지. 결국 조정 들어오면 길게 가요. 예, 그러면 조정 이후 더 갈 거냐? 분명히 더 가는데 그 조정을 또 못 참지. 왜? 얘 이렇게 팍 쏴준 다음에 조정 들어오는데 다른 애들이 뿡뿡 가버리면 나는 갖고 있는데 맨날 그 자리 아니면 마이너스야. 뭐 어떻게 돼요? 잘 앞으로 4개월, 5개월 있다가 신고가 나올 건 알겠지만 못 품고 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좋은 종목이 있을 때 그냥 섬뜩 사는 게 아니에요. 흐름을 보면서 얘가 조정 들어오면 또 얼마나 안 가겠구나. 그러니까 다음 주도할 수 있는 애가 뭔가 그쪽으로 움직여서 우리가 매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냥 딱딱 들어가게 되면 항상 어떻게 돼요? 고점에 다 물려버리는 거예요. 특히 방송에서는 어떻게 돼요? 지금 가장 핫한, 가장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심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질질질질 거래 없이 맨날 횡보하는 종목 방송에서 얘기하면은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핫한 종목들을 주로 이야기하는데 그 핫한 종목은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지만 결국 그게 대부분 열의 7, 8은 고점일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더 가는 애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핫한 종목들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방송에서 이야기할 땐 잘 선별해가지고 매매해야 된다라는 것 알려드리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조선주들이 이렇게 움직였고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 국가별로 잘 제가 보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원전 쪽으로 굉장히 드라이브를 겁니다. 그리고 독일하고 영국 같은 경우는 북해하고 연결돼 있어서 해상 풍력 쪽으로 많이 밀어요. 그 외에 그 유럽 국가들은 일단 천연가스를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해서 반기를 못 두는 여러 국가들이 있어요. 물론 독일도 지금 그렇잖아요. 헝가리하고. 이렇듯 일단은 이 유럽, 러시아에서 받아들이지만 또 LNG 선박을 이용해서 그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천연가스의 일정 부분 더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원전, 우리 정부는 물론 유럽 전체적으로 이 원전 자체를 신재생 쪽, 친환경 쪽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에 대한 투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게 뭐죠? 얘는 단기 투자 종목이 아니다. 어찌 보면은 차기 정부가 들어선 몇 년간은 한번 제대로 된 시세에 줄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런 건 그냥 기본 포트 많이 담으면 또 어떻게 돼요? 안 돼. 그냥 요즘 사야 될 종목이 많은데 그냥 뭐 10% 정도 얘네들은 품고 가는 건 나쁜 전략이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신재생 쪽에서는 그래도 태양광보다는 풍력이 더 낫다라고 봐요. 얘네는 또 수치가 나와.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CS 윈드하고 삼강 MNT예요. 삼강 MNT는 일단 유럽 쪽, 얘는 해상 하부 구조물에서 이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쪽 수출이 기업의 절반 이상이 그쪽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풍력 관련된 종목, 원전 관련된 종목은 기본적으로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내 포트에 담가놓고 가는 건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 왜? 지금 시장 박스에서 움직이는데 이런 애들은 쪽쪽쪽쪽 우상향에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포커싱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장의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서두에서 얘기했던 비료 종목들, 사료 종목들, 특히 이 한일사료, 현대사료 신고가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움직인 애가 누구죠? 닭고기까지 움직이네요. 그 사료 먹는 닭고기 오늘 마니커, 그다음에 뭐 하림, 뭐 이런 애들이 쭉쭉쭉 급등을 나옵니다. 이런 애들이 왜 나올까?
이런 애들 움직임을 보더라도 이 지금 하림의 마니커의 차트죠. 마니커 차트 한번 120일 놓고 6개월 놓고 딱 보면은 오늘 거래도 제일 많이 실어버리면서 급등 나왔어요. 그러면 얘 차트를 과거 거를 우리가 잘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딱 올라갈 때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보면은 여기서도 윗골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일주일 딱 주고 고점 쳐줬더. 여기서는 2주 차주고 급등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 급등 나왔을 때 3일 안에 움직이지 않으면 일단 조정 나오고 올라간다 그랬어요. 조정 나오고 이런 마니커 같은 경우도 큰 그림으로 주봉 보면 이제 올라가는 자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많이 뭐라고 해야 되나 매집이 있기 때문에 일단 얘 같은 경우는 2,300원까지는 어느 정도 또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쏴준 다음에 죽어버리느냐? 아니. 지금 시장 자체가 이런 쪽으로 움직이잖아요. 진짜 실적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 지금 8만 원 가야죠? 근데 안 가잖아. 그럼 왜 그럴까? 결국 지금 시장은 그런 쪽에서 매매해가지고 수익 낼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모멘텀 아니면 어떤 재료 이런 것들이 붙어가지고 그냥 세력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불나방처럼 올려놓고 또 다음 또 뭐가 있지? 또 이제 그쪽으로 또 움직임이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결국 거기에 중심은 원자재들이 좀 중심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오늘 움직인 게 뭐죠? 네, 또 뭐 비대면 관련돼 가지고 법제화 추진 가능성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또 뭐 오늘 인성정보 아니면 비트컴퓨터 이런 종목들을 한번 움직여줬는데 얘네들은 그닥 힘이 아직은 없어요. 아마 이런 애들 얘도 오늘 15%까지 올라가놓고 종가 5%에 윗꼬리 달고 음봉 이런 애들은 다시 이런 밑으로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차트 흐름 보더라도 지금은 아니고 오히려 1주, 2주 봤더니 60일 이평선 이 부근에서 놀아. 그럼 또 다시 한번 이런 뉴스 나올까요? 분명히 또 나와요. 그러면 또 올라가는 거죠. 결국 지금 시장은 이런 쪽으로 해서 종목들이 반복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반복이. 그래서 이 올라갔을 때 쫓아가는 게 아니라 바닥권에서 거래 없이 또 횡보하게 되면 뉴스 나오면 그냥 그 장 시작하자마자 갭 떠버리니까 뭐 또 쫓아가면 다쳐요. 그다음에 또 이제 거리두기 이 부분 이제 완전히 이제 해제되면서 여기는 좀 종목 차별화가 좀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제 리오프닝 하면은 종목들이 뭐가 있죠? 화장품, 의류, 항공, 여행, 카지노, 뭐 면세점, 엔터 이렇게 있는데 오늘 일단 특징적인 건 화장품 얘네들은 오늘 좀 강하게 올라가고 엔터 얘네들은 좀 약하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대표적인 종목 하나씩 보면서 얘네들 위치를 우리가 한번 보면 화장품 대표적으로 선수가 붙은 건 제가 봤을 때 이치한불이에요. 이치한불 같은 경우 이 차트 보면 이 바닥에서 뚝뚝뚝뚝 한번 팍 쳐줬죠. 그래 놓고 2달 조정 주는데 나름대로 어때요? 정확하게 어찌 보면 이 장대 양봉의 중간값 훼손 안 했어요. 그리고 이 60일과 20일 이평선 중간값 딱 지켜주면서 급등 나와버리잖아요. 지금 자리 어찌 보면 이제 한 단계 레벨 업 된 거예요. 레벨 업 됐기 때문에 분위기가 조금 더 살아나게 되면 얘 신고가 나오면 이제 조심해야겠죠. 항상 신고가 나오면 조정 나와요. 여기서도 신고가 나오고 조정 나오고 신고가 나오고 조정 나오고 또 신고가 나오면 또 조정 나오니까 고점 나왔을 때 돌파하게 되면 그 조금 먹겠다가 잘못 걸려버리면 한두 달 또 고생하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우리 엔터 쪽에서 이제 SM 같은 경우도 봐봐요. 오늘 같은 날 얘 60일 펴서 건드려 버렸어요. 9만 원 고점 찍고 결국 얘도 신고가잖아요. 신고가 만들고 빌빌빌빌 대놓고 이런 4개의 양봉을 하나로 감싸버리면서 60일 이평선도 하회했어. 그럼 얘 이제 이 밑에서 이제 놀게 돼 있어요. 그러면 60일 이평선을 하회했을 때는 마찬가지예요. 3일 안에 올라타면은 다시 한번 이 20일 이평선까지 올라가겠지만 3일 안에 못 올라타면 횡보 아니면 더 떨어지면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러한 60일 이평선을 건드느냐 안 건드느냐. 건드렸다라는 건 그만큼 매물이 나오고 받쳐주질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번은 괜찮아. 그러면 3일 안에 그걸 다시 올라타줘야 되는데 못 올라탄다라는 건 그만큼 올릴 힘이 없고 올리려고 하니까 위에서 자꾸 누르는 매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횡보가 길어지든지 아니면 한번 더 떨어뜨려 가지고
물량 소화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엔터하고 화장품하고는 분위기가 다르죠. 같은 리오프닝인데도 지금은 모두가 다 가는 시장은 아니에요. 결국 리오프닝도 이제 그동안은 기대감으로 갔다라면 이제는 현실화됐잖아요. 그럼 어쩌면 이제 뉴스가 이제 나왔으니까 뉴스에 이제 팔아야지. 소문에 사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종목들이 또 차별화돼서 움직인다라는 거. 예, 그러한 부분 우리가 잘 보시고 결국 리오프닝 중에서도 차트가 엉클어진 건 좀 관심 갖지 말고 그래도 차트가 살아있는 놈들이 조금 더 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이제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삼성전자에 대한 생각을 좀 한번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오늘도 또 저점 만들어 버렸죠. 승질납니다. 그죠? 오늘 저점이 또 66,100원이에요. 삼성전자가 왜 못 갈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얘는 뭐예요? 환경이 중요해요. 이 시장을 대표하잖아요. 그럼 지금 시장 자체가 한번 상방향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글로벌 환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뭐 정치적으로나 뭐 전부 어떻게죠? 불안하거든요. 북한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뭔가 무력 도발을 강하게 하지는 않지만 계속 툭툭 건드려 버린단 말이에요. 차기 정부에 대해 니네 한번 해보려면 해봐 라고 하면서 지금 던져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으로 인해 어찌 보면은 일정 부분 또 디스카운트 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삼성전자가 못 가는 거예요. 결국 얘의 수급 주체를 한번 보면 거기서 정확하게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우리 개인만 사요. 그 다음에 외국인 기관은 어떻게 돼요? 연일 팝니다. 왜 팔까? 얘가 나빠서? 아니잖아요. 결국 얘를 사기보다는 매도를 통해서 자꾸 현금화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왜 자꾸 현금화를 할까? 제 조사에 의하면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기관들이 시장에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걔네도 현금화를 많이 하고 있대요. 지들도 좀 불안한 거죠. 미국 시장에 대해서. 그러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술 더 떠서 더 조심하는 겁니다. 왜 조심할까?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수익에 대해서 목말라 있지만 큰 손들 입장에서는 큰 그림을 보는 거거든요. 과연 앞으로 시장이 6개월 있다, 1년 있다 계속 올라갈까? 아니면 오히려 6개월, 1년 그 이후에는 시장이 안 좋을까? 라고 했을 때 이 큰 손들은 시장의 영향력이 커요, 작아요?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시장에 매도를 할 때는 크게 영향을 줘요. 그러면 중심적으로 매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막 사놓으면 나중에 막 던졌을 때 어떻게 더 큰 문제가 되니까 아예 지금부터 보수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문제가 됐을 때 오히려 이들이 매도가 아닌 개인들의 매도가 더 많이 나올 수 있게끔. 그리고 얘네들은 오히려 저점에서 받아가지고 또 단기적으로 살짝 올라가면 그거 먹고 또 빼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포지션이 잡혀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공격적으로 안 사는 거예요. 우리만 계속 사. 그니 이 삼성전자 하나만 놓고 이 수급을 보더라도 올라갈까요? 라고 했을 때 올라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특히 이 6개월 기준으로 이 매물대를 보면 어때요? 이 7만 원에서 엄청나게 쌓여져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여기 매물대 있을 때 이 매물을 이걸 쳐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위로 올라가 줘야 돼. 즉 지금 이 자리에서는 여기 이 횡보가 결국 여기서 매물을 다 잡아먹었잖아요. 그럼 위로 올라가 줘야지. 근데 못 올라가고 밑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결국 이게 이제는 뭐가 돼요? 엄청나게 이제 저항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다고 버릴 종목은 아니고요. 좀 잘 품고 조금 길게 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자, 뭔가 더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월요일이면 6시에 공개 방송하죠. 이제는 4월도 얼마 안 남았고 5월 달 준비해야 됩니다. 5월 시장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원포인트 레슨을 제가 잠시 후 6시에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장 잘 준비하자고요.
6시에 뵙겠습니다.